안녕하세요. 바람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시장 흐름이 좋아요. 시황은 특별히 볼 건 없을 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 지금 현금을 15% 정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준으로 2750포인트를 기준으로 이제 현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코스피 2800포인트 넘어가면 현금을 17%까지 이제 늘려서 대응해보는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이제 버블 과열 포지션이 한 요 정도 껴있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시장 밸류를 체크해 본 부분에서는 그 정도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 리딩을 하고 있는 거고요. 2020년 12월 11일 자 금요일날 이제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대림건설 100% 수익 인증 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오늘 이제 건설 섹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건설 섹터의 상승은 이제 굉장히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2018년도부터는 굉장히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쪽으로 좀 이제 매직 관점으로 계속 모아가는 관점으로 대응을 해가고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건설 쪽 섹터군은 계속 이제 확장시켜가는, 포트폴리오를 확장시켜가는 그런 관점으로 대응을 해나갈 겁니다. 이제 밸류 수준에서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들도 이제 사인을 드리고 일부 종목들에서는 하겠지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 섹터의 이제 체크 포인트는 뭐냐? 일단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제가 봤을 때 가치주 섹터에서는 가장 저평가된 섹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이 이제 금융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 비중은 계속 이제 유지 대응해가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코멘트들을 드렸고요. 금융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넣었다 줄였다 하면서 조금 트레이딩 포지션도 살짝 섞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리밸런싱 포지션 때문에, 그렇게 섹터별 리밸런싱 포지션 때문에 그런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건설 섹터는 쥐고 끌고 가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 섹터 평균 펄을 보면 한 5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가치주 섹터에서 이제 PBR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그러니까 자산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그리고 저금리 구간에서의 굉장히 효율이 높은, 이제 부채가 기준에 좀 이제 부채 비중이 높은 섹터군에 속하는데, 또 이제 신규 사업을 진행을 한다 그래도 건설기업들 같은 경우는 부채를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관점의 그런 개념의 이제 사업 구조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 이제 인프라 버블이 꺼진 다음에, 무너진 다음에 부채가 거의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사업이 확장이 된 다음에 이제 수주가 많아지고 하게 되면 부채는 당연히 늘어나는 구간들이 올 텐데, 그런 구간들이 오면 이제 차익 실현을 해나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예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순이익이라든가 이익이 계속 업사이드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저금리 구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보면 2003년도에서 2007년도까지는 보면 우리나라 건설기업들이든 이제 해외에 있는 대형 건설기업들이든 보면 해외 수주고 하면은 댐 만들고 기본 인프라 건설들을 했단 말이에요. 다 집 짓고 이런 거 한 거잖아요. 아파트 짓고 하고 댐 만들고 하면서 이런 공급적인 측면들이 강했어요. 기존 인프라. 자, 건설기업들이 또 이제 기존 에너지 요런 쪽들의 산업이 있었죠. 자, 이게 근데 이제 성장 모멘텀들이 입혀질 수 있는 부분들은 보면 친에너지로 전환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친에너지 인프라가 풍력이고 태양광이고, 자, 글로벌리 이런 인프라들을 이제 만들 때 누가 이걸 할까요? 산업의 변화에 결국은 건설 섹터들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4차 산업에도 연결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자, 뭔 말이냐면 4차 산업이 구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스마트 도시,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구축이 되고 자율주행 시대로 들어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부분들에 이제 다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들어가는 것들은 다 건설기업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자, 코로나가 진행이 됐을 때 재정정책을 어떻게 썼어요? 정부에서 돈 풀기. 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지원금을 나눠주고 하면서 이거 갖고 소비를 해라.
하는 식으로 지원책들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나눠준 거죠, 그냥 공짜로. 그러니까 신흥국들은 더 힘들어진 이유가 그런 재정에 대한 여력도 없다 보니까 신흥국들은 그런 것들도 할 수가 없었던 거고, 어느 정도 중진국 이상에서는 그런 류의 정책들을 많이 폈단 말이에요. 다 돈풀기 정책들. 자, 금리 떨궈주고, 자, 부채가 많은데 금리를 떨궈주고, 또 이제 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은 그거를 또 이제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고 하면서 망하지 않게끔 관리를 해주고, 요렇게 이제 코로나라는 타격을 지금 이제 벗어나려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이 이후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들 이제 예측하고 있는 부분들이 대규모 SOC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런 부분들이 입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퍼가 5배인데, 자, 이제 이익은 계속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데, 지금 기준만 해도 이런데, 이런 부분들이 확장성이 붙게 되고, 퍼가 10배, 15배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승 탄력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핵심 가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미래 가치를 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가 4차 산업이니, 뭐, 친에너지니 하면, 이쪽 관련된 것들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건설기업들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언론에서도 다루지 않고. 굉장히 좋은, 지금은, 매수 타점들이 되는 거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래서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지금, 저평가 가치주 섹터로 놓여있다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땐 이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성장 섹터 밸류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 섹터는.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굉장히 앞으로도 매력이 있고, 장기적으로 이제 뭐 3년, 5년, 10년 놓고 보면 상승 여력이 가장 클 수 있는 섹터군 중에 하나가 건설 섹터가 아니냐,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시간이 지나봐야 이제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겠죠. 자, 진스님과 저축과 연습님이 수익 인증을 해주셨고요. 자, 수익 인증 감사드립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진스님 같은 경우는 31,850원에 일단 100%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셨고요. 코멘트를 보면 대림건설 100% 수익입니다. 절반 매도 후에 복리계좌로 이동합니다. 요즘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많아서 100% 되면 바로바로 매도해서 새로운 종목을 매수합니다. 자, 이게 뭘까요? 제가 이제 시스템으로 정리해드린 부분이죠. 내가 1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100%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2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2를 2분의 1씩 쪼개면 다시 어떻게 될까요? 자, 1을 2개로 쪼개게 되는 거죠. 대림건설이라는 거 갖고 가고 다른 거 하나를 편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변동성은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계좌 흐름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자리가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회원분들이 내가 이제 종목수를 계속 늘려가고 줄여가고 그런 부분들은 뭐 이제 설정 포지션들은 스스로 이제 맞춰가는 건데, 종목수를 뭐 한정을 두지 않고 그냥 계속 늘려가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투자에. 제가 이제 백화점식 투자를 지향을 하는 이유는 리스크를 관리하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습관이 만들어지고 뭐하고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뭐 수익이라는 건 거의 담보되어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자, 손실이라는 거는 기업이 망하게 됐을 때 손실은 마이너스 100%로 한정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산을 계속 해나가면서 자산을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시키면 결국은 수익은 계속 복리로 쌓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 시세라든가 수익에 대한 기간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수익에 대한 기간을 설정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자, 개인 투자자들 무슨 돈이 있냐? 빨리 벌어야지. 빨리 벌어야지. 야, 1% 비중 사가지고 이거 100% 수익 나면 1%가 늘어나는 거잖아. 이거를 만약에 100%를 샀어봐. 몰빵을 했어봐. 내 자산은 100%가 늘어나는 거야. 이런 논리를 가져다 붙이는 거죠. 자, 맘대로 100% 됐을 때는 깡통인 거고, 자, 내가 100% 손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1% 비중만 샀으면 1%만 노이즈가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심리적인 포지션들도 다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점점 사람들은 이제 몰빵화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흔들리고 폭락이 올 때마다 항상 많은 피해자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럼 많은 피해자들의 자금이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분산 투자를 계속 해나가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돈이.
그러니까 몰빵에서 지금 이제 수익이 단기적으로 많이 나 있다는 사람들도 나중에 깡통 포지션 옵니다. 언젠가 또 폭락이 올 거니까. 그리고 막 부채도 써가지고 수익을 빨리 키워야지 하는 사람들이 언젠가 깡통 포지션이 와요. 그럼 그 깡통 포지션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깡통 포지션이 오면 강제매매, 반대매매 막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정석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뭐 거의 덤핑 기간이 오는 거예요. 이런 덤핑을 누가 만들어줘요? 자, 몰빵. 뭐 신용. 부채 써가지고 뭐 몰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반대매매가 진행이 되면서 덤핑 구간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쇼핑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이런 변동성들이 만들어지면서 하락 폭락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그런 하락이라든가 폭락이 내 수익률을 키워준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투기꾼과는 지금 당장의 뭐 수익과 손실이 중요한 부분들이 아닌 거예요. 장기적으로 수익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갖췄냐 아니냐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동안 이제 수익 스토리로 제가 다뤘던 건설기업들을 대충 보면 뭐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개 있겠지만 태원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지주사 체제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이제 움직였고, 이제 추천 자리가 여기보다 더 비싸게 했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5,000원, 7,000원, 5,000원, 7,000원 여기 어디에서 이제 제가 이제 편입 사인을 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뭐 200%, 300% 정도 이제 튀었던 구간에 왔다가 지금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요건 이제 적정가치 산출을 좀 해가지고 이제 코멘트들을 또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대림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산출하고 있는 적정가치는 한 9만원 정도 돼요. 근데 여기서 업사이드 가능성들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보면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요런 부분들을 좀 이제 체크를 해보면서 지금 이제 추천 자리가 요 빨간색 동그라미 그려져 있는 요런 거는 계속 추천이 들어갔죠. 조정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 추천이 나갈 종목이에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많이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S 동서 같은 경우도 요 구간에서 이제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고, 요 종목도 100% 이상 상승이 나왔어요. 자, 태형건설이라는 기업과 IS 동서라는 기업은 어떤 모멘텀들이 붙었을까요? 이거는 이제 뭐 폐기물. IS 동서 같은 경우는 폐기물 기업들을 인수를 하면서 이제 사업 다각화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부각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쪽에 대한 성장성들이 부각을 받았고, 태형건설은 자회사로 갖고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1위에서 뭐 2위 하는 기업이다. 근데 이 기업이 이제 뭐 물적 분할을 했나 아무튼 그럴 거예요. 이제 이거 상장 준비 중이다. IPO 준비 중이다. 뭐 이런 이슈들이 붙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에서 밸류를 딱 체크해 보면 IS 동서라든가 태형건설도 싸요. 그러면 이제 조정이 들어올 때마다 건설 기업들은 계속 이제 포트폴리오를 확장시키면서 매직 관점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이제 뭐 진스님처럼 이제 뭐 분할매도 포지션을 봐도 되고요. 제가 이제 적정가치 산출을 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또 매도 포지션 잡아드리는 부분들을 이제 맞춰서 이제 대응을 해가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 섹터의 체크 포인트는 그러니까 이 성장이 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건설 섹터의 체크 포인트를 정리를 해보면 자, 건설 섹터의 체크 포인트. 자, 이거에 대한 성장 기대감은 뭐 있냐? 성장 밸류를 놓고 봐야 되는데,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업황을 봐야죠. 업황에 대한 부분에서 기대감을 붙일 수 있는 부분들 뭐 있냐? 친에너지. 자, 인프라. 예를 들어서 풍력 산업단지, 뭐 태양광 산업단지 이런 걸 구축하는데 누가 할까요? 다 건설기업들이 하겠죠. 거기다 4차 산업. 자, 스마트 도시. 자, 스마트 도시를 구축하고 뭐 하는 걸 누가 할까요? 다 건설기업들이 하겠죠. 요런 인프라들이 이제 확장이 되고 이제 나중에 언젠가 이제 몇 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슈들이 이제 막 북구하는 구간들이 올 거예요. 그때는 싸지 않은 구간에 있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장기적인 포지션으로 이제 대응을 해가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가치를 놓고 보면 가치는 이제 미래 가치는 이제 성장 밸류를 접근해야 되는데 2년에서 3년 후 정도 추정치를 이제 밸류화해서 이제 분석을 하면 되고요. 이제 내재 가치. 자, 현재 가치를 놓고 보면 되는데 지금 구조에서 이제 갖고 있는 뭐 PBR 기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놓고 봐도 싸고, 또 이익 가치를 놓고 봐도 싸단 말이에요. 퍼기준 평균 뭐 한 5배 수준 된다. 그럼 자산 가치는 PBR 1 미만이다. 그럼 굉장히 싼 거예요. 그러면 저평가에다가 미래에 성장 밸류도 입혀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을 때, 자, 포트폴리오를 이제 확장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을 수립을 해서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겠죠. 수익률을 많이 키울 수 있는 섹터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 포트폴리오의 일부 비중은 얼마를 설정을 할 거냐, 건설 섹터 비중을 얼마를 설정을 할 거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해나가면서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건설 섹터는 전 개인적으로 지금 가치주 섹터로 저는 이제 분류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가치주 섹터로 분류를 하는 부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치, 자, 내재 가치를 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를 이제 가치주 섹터로 분류를 해요. 이제 현재 가치, 내재 가치를 봤을 때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들, 이제 뭐 대표적인 섹터가 건설, 금융, 철강 정도가 될 거고요. 그 중에 성장 모멘텀이 가장 큰 쪽이 건설 섹터가 아니냐. 그리고 이익 밸류를 이제 추정을 해봤을 때도 거의 뭐 가장 싸다. 지금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가치주 섹터들 중에서는 가장 싸다라고 보고 있는 섹터군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 기업들을 골고루 공부를 하면서 이제 포트폴리오의 일부 부분들을 채워두면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